여러분, 혹시 겉으로는 한없이 다정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차가운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늘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나의 작은 이야기에도 고개를 끄덕여주며 세상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던 사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마주한 그 사람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빙벽을 느껴본 적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따뜻함을 갈구하지만 때로는 그 따뜻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에 부딪혀 깊은 상처를 받곤 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이면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며 우리가 맺는 많은 관계가 사실은 각자의 필요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위장된 연극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지혜를 빌려 다정함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 속에 숨겨진 서늘하고 차가운 사람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3가지 핵심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갈등 상황에서 철저히 침묵하며 방관하는 태도. 둘째,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않고 머리로만 분석하려는 태도. 셋째, 자신의 필요가 끝나는 순간 흔적 없이 관계를 끊어내는 태도. 이 3가지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직장에 김민준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아침마다 동료들에게 밝은 인사와 함께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으며 누군가 실수를 해도 절대 화를 내지 않는 그야말로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 따뜻한 동료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서 전체가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팀원이 남아서 밤을 새우며 문제를 해결하려 고군분투하고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여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김민준 씨는 평소와 똑같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며 당황하는 동료들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긴 채 유유히 퇴근해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동료들은 평소 그가 보여주던 다정함이 얼마나 공허하고 차가운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친절은 상대를 향한 진정한 애정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보호하고 성가신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정교한 방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정함 속에 숨겨진 차가움의 3가지 특징을 하나씩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갈등 상황에서 철저히 침묵하며 방관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함께 비를 맞아주지만 속이 차가운 사람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처마 밑으로 숨어버립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누구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당신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며 언제나 평화로운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마찰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오해가 생기고 서운함이 쌓이며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서로의 다름을 확인해야만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정하게만 보이던 사람의 진짜 민낯이 드러납니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누군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이들은 입을 굳게 다물어 버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사소한 오해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양쪽 모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집니다.
이때 속이 차가운 그 친구는 마치 자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저 가만히 팔을 짱낀 채 상황을 관망합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며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무심한 표정을 짓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그에게 의견을 물어도 나는 잘 모르겠어. 둘 다 일리가 있네. 라며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성격이 소심하거나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 내면에는 타인의 고통이나 관계의 파탄보다 자신의 안위와 감정적 소모를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지독한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가장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의지의 맹목적 노예이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에 따르면 이들이 보여주는 평소의 다정함은 이타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세상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항해할 때 타인과의 마찰을 줄여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처세술일 뿐입니다. 마치 기계에 기름을 칠하면 소음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듯 이들에게 다정함이란 인간관계라는 기계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뿌려대는 감정의 윤활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기계가 고장나서 소음을 내고 불꽃이 튀는 위기 상황이 오면 이들은 기계를 고치려 손을 뻗는 대신 불똥이 튀지 않는 안전한 거리로 재빨리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방관은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싸우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훨씬 더 크고 깊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적어도 상대를 향한 기대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 앞에서의 완벽한 침묵은 당신과의 관계가 나의 평온을 깰 만큼 가치 있지 않다는 지독하게 차가운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결코 그들의 가짜 미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지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기꺼이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나와 함께 고민해주는지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박하더라도 진심을 다해 부딪혀오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삶에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진짜 따뜻한 사람입니다. 관계의 온도는 햇살이 비칠 때가 아니라 차가운 눈보라가 칠 때 비로소 증명되는 법입니다. 둘째,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않고 머리로만 분석하려는 태도입니다. 다정해 보이는 차가운 사람들은 종종 뛰어난 경청자의 모습을 띠고 나타납니다. 당신이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리거나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 분노를 토해낼 때 이들은 당신의 눈을 조용히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겉보기에는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어 함께 아파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당신은 가슴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헛헛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신의 감정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황을 마치 수학 문제 풀듯 이성적으로 해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직장 상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술 한잔하며 힘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정말 힘들었겠다.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정하게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속상한 건 알겠는데 상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가 그때 그런 식으로 대처한 건 감정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매뉴얼대로 행동해봐. 그 사람의 말투는 한없이 다정하고 조용했지만 그 내용은 당신의 상처난 마음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잘잘못을 따지는 냉혹한 재판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온전히 수용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철저히 원인과 결과, 논리와 이성으로만 돌아가는 차가운 기계와 같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과 맺는 가장 고결하고 진실한 유대감의 바탕은 오직 동정심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동정심이란 단순한 불쌍함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나와 분리하지 않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온전히 느끼는 깊은 영혼의 공명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순수한 동정심만이 모든 도덕과 선한 행위의 유일하고 참된 근원이다. 하지만 속이 차가운 사람들의 내면에는 이 동정심이라는 불꽃이 꺼져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 감정에 전염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아예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상황을 통제하고 자신이 우위에 서기 위해 분석이라는 이성적인 도구를 꺼내듭니다. 다정한 목소리로 조언하고 충고하는 그들의 이면에는 너의 감정적 혼란을 나는 이렇게 객관적이고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다는 오만하고 차가운 우월감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겉핥기식의 공감, 머리로만 계산하는 다정함은 관계를 지독하게 메마르게 만듭니다. 진정한 위로는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이 없더라도 그 절망스럽고 막막한 어둠 속에 기꺼이 함께 앉아 있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그 피가 왜 흐르게 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닦아주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려 들거나 당신의 슬픔을 한낱 논리적 오류로 치부하며 다정한 얼굴로 선을 그을 때 그 사람의 심장에는 온기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기계와 교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안아주는 투박하지만 심장이 뜨거운 사람과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셋째, 자신의 필요가 끝나는 순간 흔적 없이 관계를 끊어내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다정해 보이는 차가운 사람들이 가진 가장 잔인하고도 명확한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에 스며들 때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스하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취향을 기억해주고 작은 선물을 건네며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신같이 알아채고 먼저 배려해줍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세심함과 다정함에 감동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나 소중한 친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해 보이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허무하게 증발해버리곤 합니다. 어떤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부서에서 몇 년 동안 환상의 호흡을 맞추며 주말에도 따로 만나 차를 마시고 가족사까지 모두 나누던 절친한 직장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서로의 힘든 회사 생활을 위로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그가 어느 날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그의 앞날을 축하해주며 눈물의 송별회까지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직한 바로 다음 날부터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당신의 안부 메시지는 하루가 지나서야 단답형으로 돌아오고 만나자는 제안에는 번번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당신의 연락을 완전히 무시하며 마치 처음부터 당신이라는 사람을 몰랐던 것처럼 자신의 새로운 세상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은 배신감과 상실감에 빠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밤을 새워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애초에 그 사람이 당신을 대했던 방식의 본질이 드러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속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란
감정과 영혼을 나누는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필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보여주었던 그 엄청난 다정함과 배려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향한 애정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지위, 당신이 제공하는 정보, 혹은 당신이 채워주었던 외로움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 당신을 향해 작동하던 다정함의 스위치는 가차없이 꺼져버립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하며 인간의 이기적인 거리두기를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 온기를 나누지만 이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고 다시 멀어지는 고슴도치들처럼 인간 역시 철저히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타인과 결합하고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속이 차가운 사람들은 이 고슴도치의 본능을 극도로 실용적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이 춥고 외로울 때, 혹은 무언가 얻어낼 것이 있을 때는 자신의 가시를 완벽하게 숨긴 채 부드러운 털로 상대를 유혹하여 온기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몸이 따뜻해지고 배가 부르면 상대방이 추위에 떨든 상처를 받든 아랑곳하지 않고 매정하게 돌아섭니다. 이들에게 관계의 단절은 낡은 신발을 버리는 것만큼이나 쉽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거나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에 매달려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떠난 것은 당신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기적인 그릇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거짓된 다정함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배경, 나의 쓸모와 상관없이 내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내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필요가 다해도 변함없는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진짜 인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한없이 차가운 사람들을 가려내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갈등 상황에서 철저히 침묵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려는 방관의 태도. 둘째, 타인의 고통을 가슴으로 공감하지 않고 머리로만 통제하고 분석하려는 이성적인 태도. 셋째, 자신의 목적과 필요가 닿는 순간 미련 없이 흔적조차 지워버리는 무자비한 단절의 태도. 이 세 가지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들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심연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다정함이라는 가면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의 깊이는 화려한 미소나 발린 말이 아니라 서로의 바닥을 보았을 때, 가장 초라하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묵묵한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공명하는 동정심을 통해 그 차가운 본성을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온도로 다가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당신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어떤 온기를 전해주고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진짜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는데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다정함에 마음을 베이지 마시고 투박하더라도 진실한 온기를 품은 사람들과 따뜻한 삶을 엮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